부시장의 국장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사모펀드 업체들로부터 오피스텔과 유학비, 항공권,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또한 각종 편의를 봐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청와대 특감반에서 인지를 했고 2017년 10월경에 유재수 전 부시장을 불러서 특감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감반원들이 보고 체계를 밟아서 보고를 했더니 감찰 보고 결과 상부에서는 어떤 지시가 내려왔느냐? 상부 지시는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당시 백원은 민정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사에만 참고를 하라고 금융위에게 전달을 합니다. 결국 금융위에서는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대기 발명만 낸 상태로, 그리고 금융위를 나온 이 유 전 부시장은 그 이후에 몇 개월 뒤에 부산시로 가서 경제부시장 자리를 꿰찹니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씨가 또 이를 폭로해서 청와대의 윗선 지시로 무마했다라는 폭로를 해서 또 논란이 됐었지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비위 첩보는 사실이지만 근거가 약했다. 그래서 무마하지는 않았다. 개인적인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제 관심은 조 전 장관의 무마 의혹인데요.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장관이 중단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불가피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권 인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유 전 부시장이 지금 이런 비위 의혹을 감찰했던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A 특감반원, 조국 전 장관에게 보고된 뒤에 중단됐다. 이걸 보고 이인걸 특감반원도 반장도 분개했다라고 얘기했던 A씨 말고도 또 다른 특감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가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복수의 진술이 나와서 네. 검찰의 입장에서 이제 확신이 이제 증거가 있는 진술을 확보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김도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었고, 네. 그리고 또 김태우 전 감찰 반원이었죠. 그럼요. 네. 수사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방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A 특감반원 한 명이 더 네. 진술을 함으로써 이게 복수의 진술이 된 건데, 네. 보도를 보면은 이 A 특감 반원 외 2명이 더 있다. 유사 진술을 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네. 최소한 3명 혹은 4명의 네. 이제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인걸 특감 반장 입장에서는 이런 일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이 진술에 따르면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 조사 중단 지시를 받고 와서 자, 더 조사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아라. 특감반장도 상당히 화가 분개했었다. 났다.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제 대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제 검찰발 보도인데, 지금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보니까, 유재수의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보니까 해외에 2대 벤츠가 있다는 거예요. 벤츠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 2대 이제 벤츠 차량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혜를 들어준 정황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특감반에서 당시에 자,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목돈을 해외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시점에 자,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특감반 입장에서는 허탈감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한 이제 진술들이 복수로 확보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비위 첩보가 아닌 사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비위에 대해서 본인은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사실상 권력에서 이렇게 내려놓기 위해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경량 품위 위반이 있어서. 자, 이재용 의원님, 네.
조 전 장관이 지금 비위 첩보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근거가 약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이었다. 뭐 무마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조계에서 검찰의 조사 결과가 감찰 무마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조 전 장관에게는 상당히 큰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네. 답변이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좀 힘들죠. 납득하기 힘든 걸 떠나서 화나죠. 아니 감찰을 안 한 거지 무마한 게 아니다라는 거는 그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지금 무슨 그 말장난하라고 지금 법조인 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교수가 저러면 안 되고 특히 전 장관이란 장관 자리까지 했던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일반 국민과의 그 인식의 괴리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저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네. 경우에는 아까 무슨 경미한 무슨 품위 그러니까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또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경미,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라는 거는 또 다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틀리구나. 그러니까 도덕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감각이 무딘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만약 이것이 그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네. 아까 전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과연 조 전 장관 선에서 끝날 거냐 그러니까요.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아주 열띤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제 조 전 장관이 모르는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조 전 장관이 무마를 했다라는 게 검찰 조사로 밝혀지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그 위에 지시는 없었느냐? 그 윗선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걸 지금 검찰이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이제 출신을 보면 네. 원래 경제관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근무를 했고 네.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했단 말이죠. 부속실, 네, 수행비서. 일부속실 행정관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했어요. 네. 그 이후에는 또 민정수석실에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만약에 청와대 특감반에 그 내사를 받고 있다. 조사를 한 두세 차례 받은 거로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많은데 이제 나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아마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직접 안다면 직접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네. 가능성으로 볼 때 아니면 직접 모르면 조국 민정수석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누구한테 또 부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유재수 전 부시장은 조 전 장관과 본 적도 없고 아니, 통화한 그건 적도 본인 없다고 주장이니까. 본인이 주장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건 다른 본인 사람을 주장이고 통해서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실제 얘기하시는 모르는지는 우리가 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판단으로 이 사건을 무마했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무마했느냐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검찰 수사 부분은 저희가 신통방통이 끝까지 한번 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나한테는 영장이 2번이더니 정유라 씨가 화가 났습니다. 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입학이 취소됐던 정유라 씨 측이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때 제가 이제 이 정유라 씨 문제하고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아마 정유라 씨는 잘 모르는 일이고 네. 그 최순실 씨가 거의 다 했을 것이다. 왜냐면 그때 어린 나이였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정유라 씨 경우에 이렇게 학업의 뜻이 많지 않았어요. 본인도 뭐 얘기를 했잖아요. 대학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하지 취지의 않았다.